저는 문재인 정부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하는 정부로 보지 않아요.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정부로 보지도 않습니다.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사회주의, 그리고 조금 더 보태면 약간 공산주의 성향이 굉장히 짙은 그런 정부임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, 지금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두 가지 무기를 들고 나와서 기업을 자기가 쥐고 흔들려고 하고 있어요. 정치인이 정치적인 파워를 가졌을 때도 굉장히 막강한데, 경제적인 파워까지 갖게 되면은 그야말로 거의 독재 국가가 되는 겁니다. 근데 지금 그 길로 열심히 내달리고 있습니다. 자기의 정치력을 이용해서. 정치인이 경제권까지 쥐고 흔들게 되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비참해지고 처참해질지는 저는 안 봐도 비디오인데,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두 가지 무기, 문재인이 지금 쥐고 흔들려는 두 가지 무기. 첫 번째가 국민연금입니다. 국민연금에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. 국민연금에 그 엄청난 돈, 지금 뭐 650조 가까이 되는 돈인데, 이게 좀 지나면 4천조까지 일단 늘어난다고 해요. 물론 50년 정도가 되면 다 고갈 나겠지만 어쨌든 쭉쭉쭉 늘어나서 4천조까지 늘어난 정말 거대한 자금, 거대한 고래 같은 돈이 될 건데, 이거를 내가 한번 쥐고 흔들어 보겠다. 이 경제권을 갖고. 그게 그 무기가 하나 있고, 또 하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. 상법 개정안의 골자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. 소액주주들의 그 주주권 참여를 좀 더 강화시켜줘서 기업 오너들이나 대주주의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이런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.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? 국민연금의 이 엄청난 돈, 그리고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웬만한 대기업에는 다 지분 투자가 돼 있습니다. 말하자면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주주예요. 그것도 소액주주도 아니고 꽤 그래도 큰 2대 주주, 뭐 3대 주주 이 정도 되는 꽤 큰 힘을 갖고 있는 주주예요. 이것을 국가가 통제한다. 이 주주권을 행사를 하면서 이 짓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, 거기에다가 대주주의 권한을 약화시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국민연금이 2대 주주, 3대 주주로 돼 있는데 최고 주주인 대주주의 힘을 약화시켜요. 그래서 소액주주의 힘을 강화시켜요. 그러면 이 기업의 오너들의 힘이 약화되면서 이제 자신의 힘이 강해지면서 결국에는 정치의 힘과 경제의 힘, 이 두 가지를 모두 국가가 쥐게 되는,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끝장내고 사회주의 세력이 되면서, 이 사회주의 세력이 경제는 경제인들이,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치, 경제 이 모두를 합쳐서 최강의 권력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 길로 지금 열심히 내달리고 있어요.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, 주식회사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. 주식회사가 과연 뭐냐? 간단히 말하면 법인이에요. 어떤 법인을 내가 세워요. 내가 어떤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내 돈으로만 하면 좋겠지만, 그러려면 한계가 있잖아요. 내가 자금이 없어. 예를 들어서 내가 흑수저야. 근데 나는 내 머리와 내 아이템과 내 실력 말고는 뭐 없어. 뭐 금수저가 아니라서 부모한테 돈도 없고, 내가 인맥이 되게 좋아서 부자들이 많이 알아서 내가 좀 잘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투자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.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. 내가 가진 것은 내 실력, 이거 하나밖에 없어.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주식회사라는 겁니다. 아무것도 없어. 나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. 백도 없어. 그렇지만 내 실력 하나만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. 주식회사법을 이용하면요.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실력 좋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갖고 이제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. 나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있고 나 이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 나한테 투자 좀 해. 그렇게 하는 거죠. 이때 물론 내 돈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소액이라도 좀 들어가게 됩니다. 근데 내가 이 사업을 차리려고 할 때 이 일을 이제 어느 정도 판이 짜여지면 이 기업이 될 텐데, 처음에 중소기업이 되겠죠. 이 중소기업을 내가 운영하고 싶어서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근데 만약에 어떤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야, 이거 사업 아이템 되게 좋고 너 되게 경영 잘할 것 같아. 근데 내가 돈을 뭐 이만큼을 줄 테니까 대신에 이 기업 경영권은 내가 주겠다 하면 이게 오케이 하겠습니까? 이 아이템도 내 거고
이 기업을 어떻게 경영할지 이건 내 머릿속에 다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내가 돈을 많이 내니까 이 경영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. 이렇게 되면 저는 그 사람의 돈을 안 받겠죠. 만약에 뭐 이 사람이 정말 경영이 좋고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오히려 밑에 붙어갖고 경영자로 이 사람을 모시고 뭐 투자자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밑에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아이템은 내가 그 CEO가 돼서 내가 경영을 하고 싶어 합니다. 그럼 이 사람들 돈을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. 아, 그래? 아, 저는 이 경영은 제가 할 겁니다. 이 회사는 내가 운영할 거예요. 내 아이템이고 내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할 거니까 이 내 경영권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고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면 투자를 하세요. 내가 이 투자자인 당신한테 더 큰 돈을 벌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 금액이 모이죠. 뭐 여러 사람한테 모여서 뭐 예를 들어 한 10억이 모였다고 쳐요. 그럼 이 남의 돈 10억으로 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주식회사를 차려서. 그 대신에 이 10억에 대한 뭐 가치, 뭐 내 지식에 대한 가치 이런 거를 다 나름대로 조율해갖고 주식을 발행해서 뭐 한 주당 얼마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식을 나눠주게 되죠. 그럼 이 주주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? 나를 믿고 어떤 똑똑한 사람을 믿고 투자를 했고 이 기업의 가치가 처음에는 이제 10억 투자를 받았으면 뭐 10억 정도로 평가되지 않겠어요?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이게 50억, 100억이 될 거라고 믿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. 이 사람을 보고. 그렇게 투자를 했어요. 그 이후에 이 기업이 뭐 안 돼서 뭐 망하면 이 투자자들도 손실을 보는 것이고 정말 잘 돼서 100억짜리 회사가 됐어요. 그러면 1억 투자한 사람은 이제 10억이 되는 거죠. 이 기업 가치가 10배가 올랐으니까. 그리고 그 사이 뭐 배당금이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내 장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뭐냐면 이 처음에 이 회사를 차린 이 경영자, 이 대표, 이 사람의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거예요. 그렇게 돼버리면 누가 투자를 받겠습니까? 나 같아도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빵집을 차렸어요. 나는 내 빵집은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고 싶고 빵은 이런 종류로 만들 것이며 뭐 직원들은 이렇게 고용할 것이고 주방은 어떻게 하고 서빙은 어떻게 하고 이게 다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내 철학에 의해서 내 경영 철학에 의해서 이걸 경영하고 싶은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와갖고 뭐 이 회사 내놔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. 근데 이미 지금 이렇게 돼서 시간이 지나서 대기업까지 키워온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황당한 얘기가 되는 거죠. 이 상법 개정이 통과가 돼서 자기의 경영권을 쥐고 흔들게 되면 그것도 국가가 아니면 뭐 헤지펀드라든가 다른 외국의 투자 자본들이 들어와서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왜 이 짓을 문재인이 할까? 아까 말했다시피 자기가 정치력은 이미 가졌으니까 경제력까지 가져서 거대한 독재 권력이 되고 싶은 이 열망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겠죠. 이건희가, 이재용이, 뭐 최태원이, 정몽구가 이런 사람, 이런 현재의 기업 오너들보다 문재인 생각하기엔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. 저 기업가들이 경영하는 것보다 국가인 내가 하면은 더 기업 경영을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오만함이 묻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.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문재인이 삼성을 경영하면 지금 이재용보다 더 잘할까요? LG, 뭐 현대, 삼성, 하이닉스 뭐 많죠. 우리나라 대기업들 뭐 그 외 많은 기업들도 다 지금 경영자들보다 국가가 그것을 경영하게 되면 국가가 더 많이 그 경영에 뛰어들게 되면 그 기업들이 더 잘 될까요?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. 저도 창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. 벤처기업을 창업을 한 적이 있어서 아는데 그때 이 지분과 이 경영권에 대해서 정말 치열해요. 그리고 대표는 절대로 자신의 경영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. 심지어는 투자를 안 받아요. 내 경영권을 건드리려고 하면 투자 자체를 거부한다니까요. 그러면은 내 경영권을 건드리지 않고도 내 회사에 투자할 사람들만 투자해라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만약에 주주권, 지금 여러 가지 무슨 포이즌 독이니 여러 가지 주식에 대한 의결
차등권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이런 거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주식회사라는 거를 그냥 어느 정도 명문화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주식회사에 대한 경영은 그 주주들과 투자자가 돼 있죠. 이 투자자들과 오너와 잘 협상을 해서 알아서 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될걸요? 내 입장에서는, 오너 입장에서는 경영권에 네가 참여하고 싶어? 그럼 투자하지 마. 난 네 돈 안 받아. 이렇게 할 거예요. 저도 그랬거든요. 저도 제가 창업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. 기본적으로. 물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. 나보다는 좀 당신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주주권에 대한 경우도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놓는 게 더 낫다. 국가가 개입해갖고 이 주주권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, 지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대기업 오너예요. 내가 대기업 회장이에요.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내 기업을 쥐고 흔들려고 해. 내 경영권을 국가가 뺏어가려고 해. 어떻게 할까요? 방어해야 되겠죠. 방어가 안 돼. 도저히 이 나라에서는 도저히 방어가 안 될 것 같고, 이 내 기업을 뺏길 것 같아, 국가에.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해외로 기업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다. 전 그렇게 봅니다.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